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확인했고, 이란도 혹독한 반격을 다짐하면서 전면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카운트다운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가장 오래된 광장 중 하나입니다. 2017년에 이 시계가 이곳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 시계는 2040년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카운트다운 됩니다. 이 시계는 정치적, 선전적 상징물로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카운트다운 시계로 이란 정부의 반이스라엘 입장을 표현하고 이란 내 국민들과 세계에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선동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팽팽한 긴장과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또 광장에서는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시위가 항상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는 수사를 사용해 왔는데요. 영상에 보이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현재 이란의 정치와 종교적 권력을 모두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메네이가 25년 안에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 이후로 단계적으로 이러한 적대감은 점점 고조되었는데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적대시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후 이란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새로운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무슬림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때만 해도 사이가 좋았어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979년 이란 혁명은 이란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전까지 팔라비 왕조가 통치하는 동안 이란은 서구화와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탄압, 그리고 이슬람 전통과의 갈등으로 인해 불만이 커졌고 많은 이란인들은 서구화로 인해 이슬람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때 망명 중이던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혁명의 상징적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하자는 메시지로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979년 4월 국민투표를 통해 이란은 공식적으로 이슬람 공화국으로 전환되었고 이슬람 공화국 수립이 된 거죠. 1979년 12월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어 이슬람 율법을 기반으로 한 통치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란은 이때부터 말이 민주주의지 이슬람 율법 안에서 이슬람 교리에 따라 나라를 통치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1979년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 말은 이란은 이슬람이 처음 세워졌던 그 시대 600몇 년도로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정책이 그러다 보니 국제 이슬람 테러 조직을 만들어서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체제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 교리가 무섭습니다. 이슬람 교리가 뭐냐면 이슬람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슬림을 포함하여 세계의 대부분은 수니파입니다. 여기서 수니파와 시아파 차이를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수니파는 이슬람의 주요 분파로 전체 이슬람 신자들 중 약 85에서 90%를 차지합니다.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후계자로서 특정한 이맘을 설정하지 않고 이슬람 공동체가 선택한 지도자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아파는 전체 이슬람 신자들 중 약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후계자로서 그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를 첫 번째 이맘으로 인정합니다. 시아파는 이맘이 신성한 권위를 가지며 무함마드의 혈통을 통해 신의 의도를 전달한다고 믿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인 수니파 국가이고 이란은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실제로 중동에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시아파 이슬람의 핵심 교리는 시아파는 이슬람의 지도자가 신의 뜻을 대변한다고 믿습니다. 이란 시아파는 특히
12 이맘을 따릅니다. 이들은 이슬람 역사에서 12명의 지도자가 신의 명령을 따르며 마지막 이맘인 마흐디가 종말의 시기에 나타나 인류를 정의와 평화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러면 언제 오느냐? 이 땅에 있는 사탄의 무리들을 무슬림들이 다 없애버린 다음에 그때 메시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어서 빨리 메시아가 오게 하려면 이 땅에 있는 사탄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사탄이 누구냐면 이 땅에는 사탄이 두 종류가 있는데 큰 사탄이 있고 작은 사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큰 사탄은 미국이고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종말론은 교리에 의해서 무조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야 됩니다. 이란의 정치 체제는 이러한 종말론적 신념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것이 나라 자체의 정책인 거예요.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적으로 보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말 그대로 국경 너머로 퍼집니다. 이란은 이를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는데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해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를 테러 조직으로 간주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란으로부터 자금과 무기를 받는 단체는 하마스만이 아닙니다. 서한 지구의 이슬람 지하드, 레바논의 헤즈볼라.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기반을 둔 무장 정치 조직이고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무장 정치 조직입니다. 시리아 군대, 이라크의 알-하슈드 알-샤비, 이라크의 민병대 연합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포함됩니다. 이 무장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란은 아랍 사계에서 팔레스타인 운동의 주요 지지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북쪽 레바논 이스라엘 국경 지역을 보면요. 레바논 남부의 이 지역은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예멘에서 활동하는 후티 반군이 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을 살펴보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쓰여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죽음, 이스라엘에 대한 죽음, 유대인에 대한 저주. 기본적으로 이란이 테헤란에서 약 3,000km 떨어진 곳에서 듣는 것과 동일한 구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크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핵무기입니다. 이란 정권은 자신의 핵 프로그램이 오직 에너지 생산만을 위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요. 미국, 중국, 영국, EU 등 세계 강대국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을 믿지 않을 뿐입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은 중동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미국과 서방 세계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여지는 것은 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자꾸 공격해서 민간인을 사망하게 하나. 그러니까 너무도 마음 아픈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사건을 보면 이 하마스 무장 단체는 꼭 민간인들이 있는 팔레스타인 병원, 학교, 또 가정집 지하에 무기들을 숨겨두고 또 거기서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계속 가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선제 공격한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5번이나 핵 협상을 했는데 이란과 예, 미국과 이란이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란이 본토에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협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핵 협상의 실패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란이 최근 핵무기를 만들려는 아주 비밀리에 핵실험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번 공격의 근거로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란은 또 탄도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란의 방공망이 이제 다시 재정비되고 있어요. 예. 재정비되기 전에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런 근거를 대고 있어요. 예. 그건 지금까지 이란의 어떤 핵 전략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것이죠. 그거를 만약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막지 못하면 바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는 이란을 공격하기는 더 어렵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로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